요즘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90년 전에 만들어진 프랑스산 지도의 발견으로 중국의 억지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부터 고구려 및 한반도의 역사가 자신들의 역사라는 주장을 펼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한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복이 중국 한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전통 복장인 한푸와 같은 복장이며 한국에서 복제해간 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복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넬 등 유명 패션 전문 업체가 주최하는 세계 최고의 패션쇼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모티브로 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고,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한복의 명성과 인기는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킹덤에 등장하는 한민족의 전통 모자인 갓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까지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등 한복과 우리 전통 의상이 점차 글로벌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과거 중국의 전통 복장인 한푸라는 것을 내세워 대한민국 한복의 원조는 중국의 한푸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은 일반적으로 청나라 만주족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로 잘 알려졌지만 오래된 과거에 멸망한 한나라의 의상을 다시 불러와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한복까지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최근 한복의 모양과 유사한 한푸 복장을 억지로 입힌 역사 드라마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방영될 중국 드라마 삼스의 주연 배우 쉬카이는 중국의 대표 SNS 웨이보 계정에 중국의 전통 복장인 한푸를 입은 사진을 올리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왜 한국의 전통 복장을 중국의 사극에 출연시키느냐고 비판을 하였으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은 중국 한나라의 한푸이지 한국의 한복이 절대 아니다라며 원래 한국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의 한푸를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글이 공유되며 엄청난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고유 복식인 갓, 망건, 치마저고리 등을 카피하여 각종 패션쇼나 중국 전통 사극에 출연시키는가 하면 드라마 속의 시녀에게 한복을 입혀 한국인과 한복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근거 중에는 바로 한복이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전통 복식이라는 것인데요. 조선족은 중국인들이니 조선족의 전통 복식인 한복 역시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화폐에까지 조선족 인물과 한복이 등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말을 쓰는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의 동북지방 그 중에서도 과거 간도라고 불리던 곳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간도 지역은 공식적으로 과거 대한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적도 있는데요. 과거 간도 땅은 두만강 이북 지역의 여진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조선왕실에 조공을 바치던 민족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 19세기부터 수많은 조선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도강하여 월경한 후 그곳에 자리 잡고 농지개간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1900년대부터 대한제국 정부와 청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이 구 일본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자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조약인 간도협약을 통해 중국에 확실하게 간도 땅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선 과거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넘어간 간도를 한국 땅이라 주장하는 단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사책에서도 간도에 대한 역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수능평가원에서도 역대 수능 기출문제 중 간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를 않고 있고, 역사 시간에도 간도 문제를 다루는 빈도가 점차 줄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간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역사적 사료나 근거 자료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반일적 사관을 내세우는 단체는 많은 지원을 받지만 간도 문제나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역사단체는 지원금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재 조선족 자치주가 간도 땅이 한국 땅이라는 프랑스 측의 자료가 발견돼서 논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924년 프랑스 측에서 만들어진 대한제국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현재의 중국 조선족 자치주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기하는 지도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만강의 강력까지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어서 백두산과 두만강 이북 지역까지 대한제국의 영토로 표기된 것인데요. 이 지도가 만들어진 지 아직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우 귀중한 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영토는 특정 국가가 실효 지배를 한 지 100년이 지나게 되면 국제법상 한 나라의 영토로 인정되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들어진 지 100년이 지나지 않은 프랑스 측 제작 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셈인데요. 현재 간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한 단체에 의해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제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간도 땅이 한국령임을 인정받게 된다면 현재 중국 동북공정의 원인이 되는 조선족 자치주 및 일부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도 지역은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즐비한 서간도와 현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간도 지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유적과 장군총 피라미드가 있는 지반시와 고구려가 건국된 오녀산성이 있는 지역 모두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 지역에 있습니다.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이어서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나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령임을 인정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동북공정 프로젝트나 한복 논란 등의 이슈는 사그라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간도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뿌리가 되는 국가여서 백제와 신라의 역사,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 통째로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자금을 받는 세계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할 수 있는 사학계가 거의 씨가 마른 상태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국제정세가 과거 80년대 말 구소련이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나뉘었던 시절처럼 간도 땅이 급작스럽게 한국령 영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간도 지역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따뜻하게 포용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